안녕하세요. 조충현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월요일에 이어서 이 보스턴 티파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자유의 아들들이 이 인디언으로 위장을 해서 그 다음에 상선에 올라가 이제 중국산 녹차를 바다에 투척하는 모습을 그린 사파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 당시에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저번 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보스턴 차 사건과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사실상 차법이라는 것이 차값의 인하가 기본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다음으로 차법으로 누가 피해를 받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보면 그 사건이 왜 일으켰는지가 사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누가 피해를 받는지를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이 미국 건국의 이 주도자들이 사실상 이 보스턴 차 사건을 독립운동으로 포장된 반달리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이 반달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 얼핏은 봤을 걸로,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게르만족의 이동이 있었을 때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요소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노략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북아프리카, 스페인 그쪽에 전착했던 그런 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보통 반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이 영국의 식민지 무단 통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단 통치라는 말을 여기다 굳이 넣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제 무단 통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사 시간에. 이 영국 식민지의 경우에는 이 자치가 허용되고 모든 것을 식민지 의회와 협의하에서 이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 보스턴 차 파티 사건 이후에는 영국이 이 식민지를 직접 지배하려는 시도가 계속 포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무단 통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뭐 이 미국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은 당연히 안 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무단 통치라는 말을 감히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 독립운동의 실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차법이란
저번 주에도, 월요일 강의에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773년 봄에요. 이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찻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법을, 죄송합니다. 홍차법이라고 해석한,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홍차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굳이 붙인다면 녹차법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녹차법이든 홍차법이든 그냥 차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차와 관련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가 또 아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또 그냥 사이시옷을 넣어서 차법으로, 그러면 또 이상한가요? 여하튼 차법이 발효되게 됩니다. 이 차법은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미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이 홍차에 무리한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개설서들이나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선 보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미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홍차에 무리한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외려 가격을 낮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 가격을 통제하여 영국 동인도 회사의 적자 규모를 낮추려는 구제책이었죠. 영국 동인도 회사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영국 본토의 소비자들보다 반값이나 싸게 녹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죠. 차법은 원래 동인도 회사로부터 정식 루트를 거쳐 수입되는 차가 아니라 네덜란드로부터 밀수되어 들어오는 차를 유통시키는 식민지의 이 상공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는 이 무관세, 이 차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을 해서 관세 없이 수입해서 관세 없이 수출하는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영국 동인도 회사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미국 식민지에 있던 이 상공업자들은, 상인들은 더더욱이나 이 네덜란드, 이 무관세의 네덜란드 차를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면서 많은 이문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문이 아니고 이윤이죠. 그 옛날 표현을 썼죠. 죄송합니다.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1767년에 통과된 이 타운센트법, 사업자 간 거래 시 이 1파운드당 3펜스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소비자가를 확 낮춰버린 것이 이 차법의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밀수꾼들을 통제하려는 이 영국 동인도 회사와 이 영국 그 의회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차법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는 이 무관세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차를 밀수하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예, 무관세임. 아울러서 식민지에 관련된 법안임에도 영국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 자신들의 존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식민지 지식인들이 또 다른 그룹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법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요,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밀수꾼들하고요, 더하기 식민지, 죄송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문명의 위기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실수가 벌어져서 죄송하네요. 사실 영국의 식민 통치는 이 식민지의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미국에 대한 식민 통치는 당시 영국의 모든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관대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죠. 1773년 이전까지 북미 지역의 식민 통치는 영국 의회와 식민지의 각 대표가 함께 모여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식민지 출신이라 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영국의 주요 공직이나 군의 요직에 진출하거나 지식인으로 학계에 진출한 사람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7년 전쟁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7년 전쟁 동안 이 미국 식민지인들이 이 병력과 이 보급을 책임을 거의 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후 농공행상이 고작 세금 폭탄이냐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게 되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영국이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식민지인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작 돌아온 것은 세금 인상이냐? 그밖에 없는 거냐? 라는 이 불만이 이제 폭증하게 되죠. 1785년 문제가 된 것은 인지조례였습니다. 식민지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죠. 여러분들이 인지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뒤에 책의 뒷장 맨 끝페이지에는 인지가 반드시 붙어 있었어야지만 유통이 가능했었죠. 그 예전 책 중에 인지가 있나 하고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오래된 책이라서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리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찾지 못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책 뒷페이지에 한 가로 세로 한 1cm, 2cm 되는 이 우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열악하지만 여하튼 그런 인지를 붙여서 세금을 걷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1767년 이 태운센트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각 식민지들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북미 동부 지역의 식민지인들의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이 인지세라는 것은 이 영국의 이 모든 식민지에 다 적용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북미 동부 지역의 식민지인들의 반발이 심했죠. 이들은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 직접 참전했고요. 7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함께 싸웠건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전리품이나 이 영토를 보상받지도 못했는데 이 돌아오는 보답이 고작 세금이냐며 격분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국인들은 우리는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와 카리브해 그리고 인도, 북아프리카에서도 싸웠는데 그 정도 고통 분담도 못 해주느냐며 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상 이 세금과 관련된 그러면서 이 농공행상과 관련된 그리고 고통 분담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인디언으로 위장했을까요? 이 자유의 아들들은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이 토마호크 부족의 복장을 하고 그름을 얼굴에 묻혀 위장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역사가들은 이 행위, 즉 토마호크 부족의 복장을 하고 그름을 얼굴에 묻혀 위장한 것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자유의 아들들의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요, 시위자들이 실정을 이 정부의 실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할 때 얼굴을 그름으로 검게 위장하고 여성 옷을 입은 채 시위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나 가톨릭 사제까지도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 시위 풍속도라고 할 정도로 보편적이었죠. 자유의 아들들이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미지를 독립정신과 연결시키려던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반식민주의의 전형으로 삼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가정 위장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 밀수업자로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보스턴 차 사건 관련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실제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밀구하지 마세요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사실상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군림한 이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패트릭 헨리 등 식민지 지식인들이 이 사태를 용서할 가치도 없는 반달리즘이라며 맹비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신문들의 이 기사 보도나 컬럼니스트들의 평론 모두 비슷하죠. 조지 워싱턴은 녹차를 바다에 쳐넣은 무리들을 북미인들의 수치라고 맹비난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시민들에게 영국의 녹차값을 변상해 주자고 주장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시민단체들은 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해서 영국 의회에 전달하려고 시도합니다. 영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 식민지들은 그러한 반달리즘적 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었죠. 1774년 영국은 해군 함대를 동원해서 보스턴항을 폐쇄합니다. 매사추세츠의 이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고요. 보스턴에서 잃은 손실액을 매사추세츠 자치령에서 변상할 때까지 보스턴항에서의 모든 경제활동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당시 미국인들은 이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이 사태로 인해서 폭등해버린 녹차 가격에 절망했고 저렴하게 마시지 못하게 된 것에 격분했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기업가들과 중간 유통상인들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초기에는 아주 사실상 반달리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졌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보스턴 티파티라고 불렸을까?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1773년 보스턴 티파티가 일어납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그렇지만 1825년이었어요. 대부분의 초기 언급에서 파티라는 단어가 축하 행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1829년 니콜라스 캄프벨의 이 부고, 즉 죽음을 알리는 신문 광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는 보스턴 티파티 참가자 중 한 명이라고 언급된 것이 처음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좀 물을 마시려고 했다가 좀 실수를 했네요. 예. 이 영국 의회의 식민지 무단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단 통치는 앞서 학습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사 쪽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제 무단 통치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앞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시민들은 영국 의회에 피해 보상금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 모금 행사를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이 변상금을 영국 의회에 보냈던 것이죠.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쟁 이후 잦아진 식민지 대표들의 불만 표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영국 의회가 이를 거절해버리죠. 영국은 그동안 느슨하게 통치를 해왔던 정책을 버리고 북미 식민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직접 통치로 전환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1774년에 보스턴항 폐쇄는 미국의 다른 항구 도시에서 보스턴 티파티와 유사한 성격의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줄이어 여러 모방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9일 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차는 바다로 투척되지 않았지만 동인도 회사에서 가장 많은 차를 운송한 화물선의 선장의 얼굴에 타르를 발라주곤 깃털로 간지럽히며 영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위협했습니다. 선장은 쓸데없는 잡초를 영국으로 보내게 되죠. 정말 이 녹차를 수입을 했는데 쓸데가 없어진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 그런 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뭐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1774년 11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이 찰스턴 항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죠. 차를 실은 배가 입항합니다. 이 선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을 아는 바 없다고 시치미를 뚝 뗐죠. 성난 주민들은 차를 주문한 지역 상인들을 비난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차를 바다에 투척하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본인들이 바다에다 투척한 것이 아니고 차를 주문한 지역 상인들이 사실상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에 투척을 했겠죠. 사실상 그걸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구입을 했을 텐데 여하튼 바다에 스스로 차를 투척하도록 강요당하게 됩니다. 영국은요, 계속해서 강경 대응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 유사 사건에 대해서 강경 대응 일변도로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맞서 영국은 항구 폐쇄 및 지자체 정부들의 해산으로 대응했습니다. 뉴욕, 애나폴리스, 찰스턴,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리아나 이러한 자치체 정부들이 해산당하게 되고요. 사태는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고 급기야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되죠. 이를 원만히 해결해 보려 영국에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했던 북미의 지식인들은 모두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첫 독립의회, 즉 대륙의회가 결성되게 되죠. 다만 당초 독립의회의 기본 결성 취지는 북미의 영국 식민지 이탈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이 아니라 북미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직접적인 간섭을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 이전으로 돌리고 자치권을 확보하며 영국 의회와 식민지 대표들이 식민지 정책을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전 박대당하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식민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대부분 영국과 함께 간다는 취지를 버리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식민지 지식인들로부터 등을 돌린 영국은 독립의회의 결성에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북미 지식인들의 행동을 대영 제국과 영국 왕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 의회의 이 같은 자세는 독립의회가 영국에서 독립을 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오늘은 12주차이기 때문에 주차과제를 드리진 않겠고요. 한번 오늘의 핵심이라는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차 사건에 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미국사 연구자들은 기억할 대상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냐 아니면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논쟁해 왔죠. 위의 두 가지 주장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